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예전에 iOS 11 베타 테스트를 해보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8 출시에 맞춰서 정식으로 배포가 됐고 업데이트도 한 번 있었어요. 그동안 쭉 사용해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편한 기능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과 영상의 고효율 포맷입니다. 설정의 카메라 탭에서 포맷에 들어가면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 2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호환성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진 JPG, 영상 H264 포맷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지만 고효율성을 선택할 경우에는 새로운 포맷인 사진 HEIF, 영상 HEVC 포맷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정말 많이 찍는 편인데 화질 저하 없이 적은 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특히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 FHD 24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는데 높은 호환성 옵션으로는 아예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칩셋보다는 쓰기 속도 문제로 프레임 드랍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화질로 영상을 찍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해당 옵션을 고효율성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길 추천할게요. 두 번째는 아이폰 저장 공간 관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저장 공간 및 아이클라우드 사용 내역이었던 메뉴가 지금은 아이폰 저장 공간 관리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익숙할 것 같은 스토리지 바가 생겨서 현재 어떻게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입니다. 최대 해상도는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아이폰에는 작은 크기 버전만 저장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데이터만 저장하고 앱은 삭제했다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저는 무려 사진 최저가로 37.7GB나 줄일 수 있네요. 빨리 해야겠다. 세 번째는 바로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한 미로같이 생긴 이미지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QR코드는 보고 있는 정보와 관련된 웹사이트나 앱스토어 같은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입니다. 아이폰 유저가 이 QR코드를 만났을 때 이제는 그냥 카메라를 꺼내서 찍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 별거 아닌걸 왜 이제서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카메라를 들고 QR코드가 앵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완전 굿! 네 번째는 새로운 위치 허용 옵션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앱을 제외하면 위치 허용 옵션이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안함 혹은 항상 이렇게 2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앱에 앱을 사용하는 동안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저는 거의 앱을 일부러 종료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백그라운드에서 위치를 잡고 있어서 배터리 소모 때문에 아차 싶어서 앱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iOS 11을 쓰면서는 위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설정을 바꿔두었습니다. 배터리 효율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건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겠죠? 5번째는 사파리의 사이트 간 추적 방지 기능입니다. 이것저것 생각 없이 검색하다 보면 모든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한 제품이 광고로 나와서 조금 섬뜩한 기분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iOS 11에서는 사이트 간 추적 방지 옵션으로 쿠키를 재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모니터를 검색한 쿠키를 통해 같은 사이트인 아마존 안에서 다른 모니터를 권할 수는 있지만 그 쿠키를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에서까지 모니터를 검색한 정보로 광고를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광고 상품을 개발하는 플랫폼의 담당자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관련 없는 곳에서 저의 검색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당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웹 브라우저 환경은 조금 더 쾌적해질 거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성을 높여주는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iOS 11에 어떤 변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